네, 대학생들의 풋풋한 인턴 경험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거기 어때?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봐야죠. 네, 오늘 거기 어때의 주인공은요. 1부부터 함께한 김민겸 학생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통계학과 공유학번 김민겸이라고 합니다. 사실 방송 경험 처음이라서 많이 떨리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에 와서 정말 의미 있는 자리인 것 같아서 아주 뿌듯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많이 배우고 가겠습니다. 예. 네. 그래요. 저희가 아까 이제 방송 잠깐 쉬는 시간에 너무 방송 잘하시고 제 스타일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이상형인 것 같아요. 예.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자, 자기소개 한번 힘차게 해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학교 통계학과 재학 중인 김민겸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자기소개라고 하면 면접 때 하는 얘기들이 많은데 그것보다는 그냥 자유롭게 얘기를 해보자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 생활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코스대로보다는 좀 하고 싶은 대로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좀 남들이 가지 않는 길도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장점하고 단점이 극명하게 갈리는 케이스인데요. 그래도 제 생각에는 후회가 되지 않는 건 그래도 제 인생을 제가 스스로 살아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아주 좋은 대학 생활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네. 그 장점과 단점으로 나눈다는 부분이 어떤 거예요? 경력도 많을 테고. 네. 학부생 수준에서 경력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 객관적인 단점이 사실 학점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남자들이 3.5 정도를 만들었는데 제가 그것보다는 좀 못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면접에서도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셨어요? 라는 얘기도 듣고 네. 대신에 또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다른 활동들이 있어서 네. 그래도 좀 문제가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능력들을 바탕으로 어떤 곳에서 인턴 체험기를 했는지 오늘 알아볼 곳이 로레알이죠? 네, 서희 씨가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민겸 학생이 다녀온 기업 로레알입니다. 뷰티 산업 전문 기업인 로레알 그룹은 한 세기에 걸쳐 축적된 화장품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130개국 진출, 27개 글로벌 브랜드를 구축하고 2012년 총 매출 225억 유로, 611개의 특허 출원을 달성했습니다. 로레알 그룹의 한국 지사인 로레알 코리아는 1993년 법인 설립, 2013년 2월 기준 총 1,485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며 2012년 매출액 3,340억 원이라는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통 채널별 총 4개 사업 부분에서 15개의 브랜드를 보유했는가 하면 1999년 미국, 프랑스, 일본에 이어서 세계 4번째로 국내 로레알 R&D 테스트 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로레알이 굉장히 유명한 뷰티 회사란 말이에요. 네. 남학생인데 어떻게 인턴을 지원하게 됐던 거예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2012년 1월 달에 이제 액티브 코스메틱 디비전이라는 부서에서 또 빛이라는 브랜드의 마케팅 팀에 있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처음 로레알을 지원하게 된 계기는 학생이다 보니까 공모전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케팅 공모전 중에 로레알 브랜드 스톰이라는 공모전이 있습니다. 네. 이제 거기에 친구들과 함께 참가하게 됐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아서 수상을 하게 되어서 서류 면접권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다 생각을 했었고 또 로레알 같은 경우에는 인턴이 프로그램이 아주 유명해요. 그 이유가 사실 대부분 인턴십 같은 경우에는 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되게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데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로레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주제를 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혼자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로레알 측에서도 뭐 그러니까 광고 대행사를 붙여준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자원들을 아끼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턴십을 하면서 제일 많이 마케팅을 배울 수 있는 기회다 생각을 해서 또 그리고 공모전도 수상을 했었고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 마케팅 부서 같은 경우에는 쉽게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우리 대학생들이 가장 워너비로 뽑는 그런 곳이 아닐까 싶은데 부서에서 어떤 일들을 배웠는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의 프로젝트는 이제 브랜드 리포지셔닝 전략이라는 프로젝트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BC 같은 경우에는 원래 되게 약 같은 이미지가 강했어요. BC가 브랜드 이름이죠? 네, 브랜드 이름입니다. 예.
BC라는 화장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의약약품 같은 이미지가 강해서 네. 사실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 브랜드를 좀 다시 살려보자 해가지고 이제 로고도 바꾸고 이제 브랜드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서 슬로건 같은 것도 이제 바꾸면서 이걸 어떻게 현지화할까에 대해서 일단 인턴 프로젝트를 저한테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했던 활동이 일단은 이런 브랜드 리포지셔닝을 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은 과연 이전의 BC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새로 바뀐 것을 보여주면서 어떤 차이점을 느끼는지를 보여주고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한테 좋게 인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제 프로모션들을 제안을 해야 될까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조사를 하는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인턴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 그나저나 이제 여성 직원들도 많은 회사였을 테고 또 인턴이라는 그 위치적 한계도 있었을 테고 어떤 점들을 많이 배웠어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남고를 나왔고 그 네. 군대도 갔다 오고 사실 동아리 활동도 거의 대부분 남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를 제외하고 모두가 여자인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좋았겠네요.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좋은 점도 있었지만 확실히 그러니까 기가 눌린다든지 그래서 대화는 화법이 너무 달라서 이런 거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나 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가 평상시에 하지 않았던 그 사회 활동을 하면서 정말 여자분들한테 이렇게 대해야 되는구나 경청을 많이 해야 되고 또 단어 한마디를 쓸 때도 조심을 해야 되는구나 해서 이제 여자분들과 비즈니스를 할 때 매너를 좀 배웠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로레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무 같은 경우에 많이 지원을 해줘요. 그러다 예. 보니까 확실히 이제 마케팅 부서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실질적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워온 것 같은데, 네. 근데 아무래도 인턴 생활하다 보면은 어렵고 힘든 점들도 참 많이 있었을 그쵸.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이 좀 어려웠을까요? 예. 제가 되게 힘들었던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래서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또 위에 상사분, 과장님께서 좋게 봐주셔서 로레알 홍콩에서 인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전화 인터뷰를 봤었는데 제가 사실 영어가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한국에서 자라왔고 외국에 나가본 적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 면접을 할 때 엄청 떨었던 거죠. 예. 네, 게다가 이제 다른 나라 악센트에도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프랑스 악센트의 영어에도 못 알아듣고 계속 이제 파든 그러면서 예. 면접을 진짜 시원하게 말아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서 약간 이런 기회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놓치는구나 그런 점에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네. 그렇군요.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 새삼 느꼈겠군요. 알겠습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제일 행복했던 기억은 어떤 거였어요? 제일 좋았던 기억은 아무래도 이제 인턴 마지막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그러니까 예. 저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가 좀 다른 인턴 친구들에 비해서 규모가 좀 커서 어쩌다 보니까 한 달 더 연장이 되게 됐어요. 근데 사실 이거 유급도 아니었고 무급이었는데 네. 저도 이제 어느 정도 퀄리티를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FGD라고 해서 소비자 이제 조사도 좀 더 해보고 그리고 또 다양한 이제 조사도 해보고 그리고 제 프로젝트 그러니까 PT 같은 경우에도 더 피드백을 받으면서 네. 이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노력을 한 덕분인지 전무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박수를 받고 인턴을 마무리했던 순간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네. 유종의 미를 잘 거뒀군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민경 학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로레알 코리아에 나도 인턴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살짝 팁을 주신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올해도 할지 모르겠는데 네. 로레알 인턴 할 때 사실 서류 통과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들었어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워너비 회사다 보니까 네. 많이 몰리는데 사실 그 로레알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스톰이라는 공모전을 해요. 근데 작년에는 일단 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브랜드 스톰을 참가를 해서 사실 수상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스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다른 공모전보다 쉬울 수도 있는 게 그러니까 서류 심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서류 심사에서 많이 거르다 보니까 막상 이제 실제 경쟁을 할 때는 오히려 경쟁률이 낮아서 좀 더 이제 여유로운 마음으로 이제 공모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공모전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제안서를 내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공모전 할 때도 여기 광고 회사를 붙여주고 또 제작 회사를 붙여줘요. 예. 그러면서 이제 공모전을 하면서 많이 배우게 되는 거죠. 실제로 네. 로레알 가면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 그래서 면접 때 할 수 있는 얘기들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제 올해 로레알 브랜드 스톰이 다시 열린다면 거기에 지원을 하셔서 도전을 해보시는 게 아무래도 로레알 인턴십 포지션을 이제 잡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럼 조금 더 자세히 로레알 인턴의 이 채용 시기와 채용 과정도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실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아마 지난달부터 공고가 올라왔을 거예요. 네. 그래서
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연대나 이화여대나 이런 그러니까 좀 그쪽 신촌 쪽에 있는 학교에서 캠퍼스 리크루팅을 많이 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대부분 이제 서류를 받아요. 그래서 서류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엔 이제 영문 레주메랑 커버레터 그리고 또 이제 리빌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인적성 같은데 게임화된 인적성이 있어요. 이제 그것도 해서 점수를 받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소서를 써서 서류 심사를 한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PT 면접, 영어 면접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 발표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부터는요. 저희의 궁금증이 아닌 여러분들의 궁금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희 학생이 준비해봤죠? 네. 네. 제 주변에서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워너비 기업이다 보니까 그쵸. 궁금증이 굉장히 많거든요. 담아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박성경입니다. 로레알 인턴이 지원할 때 리뷰 게임을 해야 한다는데 리뷰 게임이 뭔가요? 네, 사실 조금 전에 채용 과정을 설명하면서 리빌 게임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해줬는데 리빌 게임 도대체 뭐예요? 리빌 게임은 인적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공채를 할 때 인적성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은 리빌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고등학교에 가서 인적성을 치는 게 아니라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에 접속을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이게 아마 세대 차이일 수도 있는데 어렸을 때 프린세스 메이커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보면은 이제 상황을 주어주고 어떤 행동을 할래 맞아요.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인적성 자체가 상황을 주고 이제 제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은 보스가 저한테 와서 예. 그러니까 가상의 저죠? 저한테 예. 와가지고 이제 새로운 상품을 출시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시장 조사부터 이제 모든 프로세스를 다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게임으로.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광고 모델도 제가 선택을 해야 되고 게임상에서 이제 그랬을 때 또 나름대로 그런 이제 점수 체계가 있겠죠. 그래서 점수 합산을 해서 일정 점수가 되면 이제 통과하는 형식으로 제가 알기로는 PF로 알고 있어요. 재밌겠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재밌기도 해요, 진짜. 네. 그렇게 그렇군요. 해서 그런 게 인적성으로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로레알 코리아만의 독특한 채용 문화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기업들마다 독특한 문화들이 있죠. 채용할 때. 네, 방금 리빌 네. 게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의 인적성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은 한 10년, 20년 있어야 되겠지만 예. 지금 뭐 상황 판단이라든가 그런 것들 통해서 지금 저렇게 구현하려고 해요. 네. 근데 아직은 안 되겠고 언젠가 또 이렇게 게임식으로 할 날이 오겠네요. 공채 같은 경우도. 자, 그렇게 말고 지금 그러면 저건 좀 아주 특화된 거고 그 보통의 가장 좀 특징적인 거는 아무래도 좀 이상한 면접들. 예. 그러니까 어차피 서류나 적성에서는 뭐 필기고 그러니까 뭐 특별한 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새로운 것들이라기보다는 면접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좀 중요하고 은행권들 면접 같은 경우가 좀 1박 2일 면접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상품을 준 다음에 예전엔 진짜 팔아오라고 그랬어요. 네. 예. 지금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이것을 판다라고 해서 그 액팅 게임이죠. 한마디로 롤을 준 다음에 네. 이런 롤이고 내가 진상 고객이야. 그럼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해봐라고 해서 일종의 연극 같은 걸 시켜요. 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약간 금융권이나 이런 데서는 좀 이게 보편화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고 보통 지금 열린 채용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가 도입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아직 딱 그 이 기업은 이거다는 아니지만 뭐 PT라든가 아니면 약간 이런 액팅 게임 이런 것들이 조금씩 도입되는 추세라서 아직은 이 기업만은 이런 게 특징이다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금융권은 좀 이런 식으로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계속해서 이런 새로운 채용 방식들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로레알 네. 코리아 같은 경우엔 정말 특이한 이 리빌 게임이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수희 학생이 준비한 다음 질문도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국문학과 이소연입니다. 로레알은 채용 과정이 무척 까다롭다고 들었습니다. 전형 과정에서 가장 신경 써서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네, 아까 이제 공모전 이야기 얼핏 해주셨던 것 같은데 공모전이 제일 중요하다면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답변이 될 것 같아요.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 다른 공모전하고 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얼마나 설득력 있게 시장을 분석을 했고 그걸 전달을 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이제 대안이죠. 그러니까 그 새로운 상품 라인을 이제 어떻게 창의적으로 제시를 했느냐 이런 네. 것들을 보는 건데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작년에 브랜드 스톰을 안 한 걸 봐서 올해도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좀 면접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면접이나 뭐 PT나 예. 네, 그러니까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러니까 2012년 1월 이제 인턴십을 모집을 할 때는 그러니까 처음에 영어 면접을 오고 PT 면접을 봤어요. 네. 근데 이제 영어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 회의실에 들어와서 주제를 주고 토론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얼마나
좋은 인상으로 대화를 하느냐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영어를 할 때 악센트나 발음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신경 쓰잖아요. 네. 그것보다는 얼마나 자기 생각을 진짜 제대로 커뮤니케이션 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더 좋은 것 같았습니다. 네. 그리고 PT 면접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했던 게 보통 다른 면접들은 그 자리에서 자료를 주고 PT를 시키는데 일주일간의 시간을 줬어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와서 발표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사이 동안 얼마나 그 주제에 대해서 논리적인 이제 전개를 해나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슬라이드 디자인도 많이 피드백을 받고 또 마케팅이다 보니까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논리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리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포인트를 잘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궁금증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7살 취업준비생 안미경입니다. 로레알 이번 인턴십 과정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로레알은 프랑스 기업이다 보니까 프랑스어를 하지 못하면은 약간의 불이익이 있지 않은가 궁금합니다. 그쵸.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하죠. 로레알이기 때문에 프랑스어 잘해야 되는지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도 못하는데 당연히 프랑스어도 못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그러니까 브랜드 이름도 그러니까 빛인데 빛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제품들 이름이 다 프랑스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데 하나도 못 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지원을 할 때는 제가 볼 땐 프랑스어는 가산이 될 수 있지만 그렇게 핵심적인 석세스 팩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때요? 회사 내에서도 불어 사용은 거의 안 하는 건가요? 불어 사용은 제가 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전무님이나 아니면은 그 되게 높으신 분들은 불어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인턴들한테는 불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실제로 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상사가 프랑스 사람이거나 아니면 다 외국인일 경우에는 그래도 영어 정도는 써야 되니까 영어는 준비는 해야겠죠. 네,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로레알 인턴기에 대한 궁금증들 한번 알아봤는데요. 수희 학생도 친구들 궁금증만 모아왔는데 본인도 궁금한 거 있겠죠? 네, 저는 아무래도 인문계다 보니까 네. 아까 통계학과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상경계 학생들만 이렇게 유리하게 뽑힐 수 있는 건지 인문계 학생들도 주변에 많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제 인턴 동기들을 봤을 때는 확실히 근데 대부분 다 상경계였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인문계라고 하더라도 최근에는 복수 전공이라든지 아니면 이중 전공이라든지 학교 내 이런 이제 제도가 잘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취업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2학년 때부터 복수 전공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취업 준비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민경 학생의 질문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정식으로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점이 궁금한지 이시안 대표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해볼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공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회사마다 추구하는 인지상이 매우 다른데 제일 까다롭다고 생각하는 질문이 그러니까 회사에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 회사에 대한 너의 비전을 제시를 하라라는 얘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너무 나가서 이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것저것 시켜주시면 다 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개성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실까요? 둘 중에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이렇게 하면 너무 나가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답을 하셔야 돼요. 예, 오히려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시켜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더 많이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비해서 이 친구는 구체적으로 우리 회사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것이 또 뭐가 되냐면 왜 하필이면 꼭 우리 회사인가에 대한 대답도 되는 거예요. 이 회사가 가진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연결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 꼭 들어오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 것에 대한 대답도 되기 때문에 아주 가능한 한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20년엔 이런 것까지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지 이 친구가 우리 회사를 들어오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걸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도움이 좀 됐나요? 매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또 로레알 인턴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또 인생의 선배로서 응원의 말씀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사실 오늘 제가 어떻게 보면 확신을 갖고 얘기한 것 같은데 저도 인턴이고 학부생이다 보니까 제가 정확한 정보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제 주변에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로레알뿐만 아니라 그런 뷰티 쪽 산업에서 도전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도 그런 산업이나 회사에 꿈이 있다면은, 그러니까
한 사람 얘기만 듣지 말고 정말 그쪽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뭐 친구도 괜찮고 정말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더 좋고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는 게 그리고 정보를 얻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좋은 이야기 전해준 우리 김민경 학생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고요.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도 거기어때는 계속되는데요. 네. 거기어때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연락처로 주저 말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직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궁금증도 받고 있는데요. 자, 거기어때 다음 주엔 또 어떤 기업이 소개될지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 거기어때 많은 기대 역시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이시안 대표, 윤수희 학생, 김민경 학생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